이고요. 부제목은 조선혁명선언 100주년 기념판 출간을 축하하며입니다. 그럼 낭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힘으로 강도 일제의 강압 통치를 무너뜨리겠다는 님의 말씀을 가슴에 고이 간직합니다. 일제의 강도 정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이며 저 강도보다 악독한 일제를 말살하러 저 일제로부터 강탈당한 나라를 되찾으려면 조선 총독부와 일제왕과 매국노와 적의 모든 시설을 죽이고 파괴해야 한다는 님의 사자훈. 내전 독립론과 참전론과 자치론과 문화운동론과 준비론을 내세우는 놈들, 일제와 타협하고 희생하는 우리 결의 적이며 일제 강도들과 함께 죽여야 한다는 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마음으로 깊게 듣습니다. 우리가 파괴해야 하는 것은 강도 일제의 이적 통치와 약탈제도와 사회적 불평등과 노예적 문화 사상이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건설적 파괴에 위해서 대한의 고유한 문화와 자유적 민주과 민중적 경제와 민주적 사회와 민중적 문화를 창조한다는 님의 깊은 뜻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온몸으로 밝게 새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치 않으며 사회로서 사회를 착취하지 않는 이상적 대안을 건설하리라는 님의 선언은 20개 넘는 언어로 만들어 온 누리에 펼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단재 선생이 아무 때나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서 세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단재 선생이 뭐 세수할 때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또라이라는 식으로 막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그건 아니었던 것이고 김명석 목사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학자면서 또 아나키스트죠. 근데 학자면서 아나키스트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정하기가 좀 힘든 그런 작업인데 샌님 같은 역사학자이시면서 아나키스트 했는데 많은 분들이 단재 선생이 그냥 역사학자로만 되게 알고 계시고 이렇게 조선혁명선언 이름 글이나 쓰는 그 글쟁이로만 알고 계신데 사실은 단재 선생이 붙잡힌 것 자체는 실제적인 행동, 아나키스트가 이제 직접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행동을 하시다가 사실은 체포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김영석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겠습니다. 또 연인들에게 이제 있었던 얘기가 있는데 100년 전 역사가 잊혀지기 그 역사이지만 오늘에 재현되고 있고 우리가 정말 방금 말씀하신 의자변 선생님 손정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명석 교수님 오래전에 알고 지낸 우리 역사학자시지만 정말 저는 감사드려요. 정말 우리 4명, 5명인가요? 우리 동교공자의 후손들이 와 있습니다만 그 후손들은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 미래역사문화연구소의 김기영 이사장님 비롯해서 강전 박사님, 김명석 교수님 또 기타 아나키연대 문화연대 회원들께서 정말 이런 행사와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우연히도 운명적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학교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광복회 활동을 하게 됐는데 사실 광복회가 된 거는 27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기 때문에 딱 그 유공자 한 사람에 유족 한 사람만 광복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동생이나 제 고모님, 삼촌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광복회원입니다. 그래서 광복회원 현재 이제 8,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국가로부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학계 추산으로 한 250만 명이라고 제가 오늘 자료에서 봤는데요. 그 중에 17,895명
그 2만 명도 안 되는, 18,000명도 안 되는 그 독립운동가만 국가에서 인정해서 그 중에 일부가 지금 광복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23대 광복회장이 이정탄 회장이시고 지금 작금의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전면에 나서서 혼자서 맨몸으로 맡고 계시거든요. 그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이 사회 또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이 말이 너무 아파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후손으로서 정말 감사드리고 흔들어 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든 민족은 인류의 평등한 일부임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나키 정신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생활을 하든 아니면 어떤 그 종교적인 생활을 하든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어떤 민족과 이제 소통을 하더라도 좀 중립적인 언어로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 평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자메노프 박사께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상은 일민족 이언어. 자기 민족 간에는 자기네 나라 말로 대화를 하고, 다른 나라 민족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중립적인 언어, 니네 나라 말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도 아닌 이 언어로 대화를 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에스페란토를 창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한 세 가지를 얘기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제어라는 것은 가장 첫째가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배우기 쉬워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뭐 영어, 특히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시는데, 뭐 6년, 뭐 10년 하시고도 뭐 제대로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요. 물론 뭐 아주 뛰어나신 분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에스페란토는 배우기가 쉽다. 왜 쉽냐? 기본 문법이 16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음 기호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발음 기호가 아, 에, 이, 오, 우 그것만 붙이면은, 모든 자음에다 붙이면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영어에서 액센트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액센트는 끝에서 두 번째 모음에 있습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모음. 그리고 이제 그 뭐 동사는 뭐 동사, 뭐 명사, 형용사 이런 것들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끝에 오자가 붙어 있으면, 이제 오자가 붙어 있으면 명사, 아가 붙어 있으면은 형용사, 에가 붙어 있으면은 부사,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의 변화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영어 공부하실 적에. 요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뭐 예를 들면 끝에가 뭐 예를 들면 아스 하면은 현재형, 이스 하면 과거형, 오스 하면 미래형, 그 다음에 우스 하면은 우스 하면은 가정법. 네, 가정법. 우 하면은 명령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분사라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요 실용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인데, 그 에스페란토 세계대회를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905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2번 했습니다. 94년도에 한 번 워커힐에서 했고, 두 번째는 외국어대학교에서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매년 하는데, 저도 이제 그 한 10여 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원불교 경전을 번역했다고 하듯이, 그 자메노프 박사가 성서를 번역했습니다. 구약 성서.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뭐 우리 돈키호테라든가 뭐 이소무화라든가 단테, 신공, 파우스트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고 불경이라든가 코란도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과 활동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데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좀 좀 줄이겠습니다. 예. 우리 부회장님께서 이현석 부회장님께서 줄이라고 다 사인을 주시네요. 그리고 우리는 또 워낙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한 새로운 현상인데요. 다른 분들은 모여서 행사를 해야 되죠. 우리는 모이지 않고 코로나 시기에 이 줌이라는 그 대화하는 이길로 있지 않습니까? 줌으로다가 세계적인 행사도 한 두세 차례 했고 지금은 그 여파로다가 아무 때나 우리가 맘만 먹으면은 전 세계에 있는 누구라도 불러서 이렇게 대화하고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탈리아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5명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라는 우리 인터넷 들어가시면 다 나오니까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에스페란티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호가 벽초입니다. 그래서 푸를 벽자의 처음 초자입니다. 그래서 에스페란토를 처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담겨 있는데 책 표지에 그래서 그 에스페란토의 녹색 별이 약간 형상화되어 있는 그런 장면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록 언어 제국주의, 언어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나키 정신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에스페란토는 그런 의미에서도 계속 선양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에서 지금 모셔봤고 또 말씀을 주셨고 지금 앞에 에스페란토 협회를 소개하는 브로셔도 조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이제 앞에 그 시간 운영을 조금 하자면 이 아나키즘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한국 독립운동사와 관련해서는 뭐 가장 많은 부분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김명석 박사님일 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민문화연구소를 통한 그런 이제 아나키스트 활동,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꾸준히 어떤 관심과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신태영 박사이고 또 이번 조선혁명선언 활동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먼저 신태영 박사님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아나키즘 활동을 어떻게 조선혁명선언과 관련해서 또 어떻게 이런 식의 어떤 흐름으로 왔었는지에 대한 그냥 어떤 일상의 대화처럼 한번 들어주시고 또 그 다음에 김명석 박사로부터 일단 취지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언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조금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부분 김명석 박사님을 향해서 조금 매서운 질문들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답하기 곤란한 것들 막 그런 거 골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이크를 드릴 때 좀 해주시고 지금은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나키즘은 또 우리의 활동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태영 박사가 좀 잠시간 여러분에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언어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게 이 에스페란토는 피압강 민족들이 자유와 평화, 독립을 쟁취하는 그 과정의 언어거든요. 그거의 에스페란토 역사 자체가 그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다른 훌륭한 어떤 인공어가 나와도 에스페란토가 쌓아왔던 그런 그 업적이나 명석이나 그런 역할을 뛰어넘을 수가 지금 사실상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어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언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조선혁명선언 1923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책 보면서 다 갖고 계시죠? 오늘 이제 2권씩 가지고 가실 텐데 165페이지 보면 이제 의견딸 연보가 쭉 나와 있어요. 간략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요. 맨 첫 줄에 보면 1919년 그 3.1운동 이후에 이제 형성이 다 된 거죠. 1919년 11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이제 여기서 창단 밤새도록 토론해서 9일날 모여서 밤새도록 토론해서 10일날 이제 창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뭔가 내부적인 정리와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조선혁명 선언을 1923년 1월 며칠인지 날짜는 우리가 모르고요. 1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경과보고를 덕후가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책에 179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경과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제 대학로에서 문화행사할 때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대로 옮겨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19년에 의열단이 창단되었는데 2019년 10월, 11월 이때쯤에 사단법인이 국민문화연구소에서 그 기관지, 그쪽에 이제 기관지 꽁리, 자유의 친구들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소식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 날짜로 나오는데 그때 의열단 창단을 기념해서 100주년이 된 일이잖아요. 2019년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네. 조선혁명 신체부의 조선혁명 선언을 그 맨 뒤에다가 실었어요. 그 실는 작업을 제가 하게 됐는데 저는 참 창피한 일이지만 그때 처음 읽어봤습니다. 그 제목은 들어봤지만 읽어본 건 그때 처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면서도 굉장히 좀 놀랐어요. 3.1운동 선언 굉장히 훌륭하고 교과서에서도 다 배우고 뭐 암기하다시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3.1운동 선언보다 이 조선혁명 선언이야말로 우리가 왜 독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세계를 건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나올 때마다 대부분이 다 나온 것이 외교론과 준비론과 자치론 이를 냉정하게 비판하는 분이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었다는 점이고요. 근데 그분이 너무 앞쪽에서 그 언론인들이 격정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내용을 분석해 봤었을 때 정작 하고 싶었던 얘기는 뒷얘기였습니다. 맨 뒤에 얘기. 여러분들이 앞에서 읽다가 누구든지 대학생 때부터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것이긴 한데 우리가 정말로 다시 이분에 대한 진가를 읽어야 될 내용은 사실은 95페이지와 96페이지 일쪽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선언문 써보신 분들이 많죠. 대학 때 대자보와 선언문 써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구사항이 딱 드러나죠. 제1은 이중 통치를 파괴하자, 2는 특권 계급을 파괴하자, 3은 경제학탈 제도를 파괴하자, 사회 불평등을 파괴하자, 5. 노예적 문화사상을 파괴하자. 그리고 저는 이 노예적 문화사상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더 크게 느끼는데 지금도 운동권 내부에서도 이 노예적 사상이 지금 남아있고 그리고 이분이 얘기한 게 공자가 조선에 들어와도 조선의 공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공자의 조선이 돼버리겠다. 마르크스가 들어와도 조선의 마르크스가 학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에 다시 조선이 된다. 이게 4대주의를 아주 비판하는 내용인데 바로 이분이 강조한 게 제5죠. 노예적 문화사상이다. 저도 지금 읽어봤을 때 저 자신도 노예적인 그리고 마치 내가 크로포트킨을 인용하면은 마치 막스 스트리너 이렇게 인용하면 내가 좀 더 높아 보이고 좀 더 유식해 보이는 그런 그 노예적 사상도 지금 남아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분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은 그 다음에 있다고 보는데 이분이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안 썼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말하자면 이 97페이지에 있는 건 고유적 조선, 자유로운 조선의 조선민중, 민중경제, 민중사회의, 민중문화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야 된다는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는데 너무나 앞에서 격정적인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못 하셨는데요. 이 얘기는요. 의열단을 조금만 더 연구를 해보면요. 1926년 12월 달에 저기 광저우에 중산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의열단 30명이 모여가지고 젊은이들이 회의를 해가지고요. 12개 강령을 만듭니다.
20개 강령을 만드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우리가 그 세워야 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신조선 이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또 나중에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당의 강령으로 나타나고 다음에는 42년도에 임시정부, 준경 임시정부의 헌법 강령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그래서 조선혁명선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또 본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내용의 기초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삼견주의, 즉 조소왕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기초가 되어 있고, 예,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는 굉장히 떨리고 이렇게 과격하고 극렬적으로 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다듬고 조금 더 내용을 찾아서 할 때 우리의 대한민국 헌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북한은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민족적 고유성과 우리의 나아갈 그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 균등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낸 기초가 바로 이 혁명 선언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강조한 것은 테러리즘과 우리 의열단의 정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테러리즘은 아무 그 대상이 없죠. 무차별적이면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열단하고 다른 것은요, 의열단원들은 늘 행동을 할 때 이 조선혁명 선언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그 다음에 이 밉정들을 처단할 때 바로 여기 계신 분의 할아버님이 거기에 그 주 책임자셨는데, 그러면서 나석지 의거라든가 그리고 그 이회영이 그러다가 잘못해서 죽을 뻔했던 그런 밀정 그 처단 사건 이런 것을 많이 주관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을 왜 죽여야 되는지, 정확히 이 사람이 뭐를 잘못했는지 그걸 썼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리고요, 이분들은 그것을 신문에다 냈습니다.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왜 이 폭탄을 던져야 되는지, 윤봉기 의거도 마찬가지고요, 이봉차도 마찬가지고, 육삼정 의거라고 상해에서 폭탄 던지는 그런 모든 행동들의 흑색공포단, 요즘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흑색공포단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거기에도 중국 신문에 다 그걸 실었습니다. 왜 이것을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여기 계신 유자명 선생님이 그 기초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오늘 뒷자리에 계시면은 만주에서 심홍 선생님 계신데, 만주에서 의열단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알카이다 이런 거가 테러리즘과 전혀 다른 명명백백한 싸워야 되는 이유를 밝힌 한시준 관장님이 전 세계 유일한 의열투쟁의 목표와 목적을 갖고 있는 단체였다.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의열단 정신은 볼런티어, 여기 있지만 자발성이라고. 저는 의열단 그분들의 검은 깃발에다가 조선의원들의 명문을 뭐라고 썼느냐, 코리안 볼런티어라고 썼습니다. 저는 그 말에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됐는데, 한국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발성, 그리고 서로 동지들 간의 협동성, 이게 공산당이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책임을 느끼면서 했다는 점. 그리고 헌신, 제일 많이 첫 번째 헌신하는 분이 여기 서 있고, 그러면서 같이 이런 소통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이 의열단 정신을 우리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거 후배가 갖고 온 이 꽃은 우리 의열단 선배들한테 당연히 드려야 될 그런 것이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그래서 아까 계획도 향후 계획도 생각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이것을 일본인들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인문선언은 일본인들에게서도 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들과 또 제국주의와 왜 피 흘리면서 불나방처럼 싸워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인들이 많이 읽고 우리를 좀 더 이해하고 또한 그래야 소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가 찾다가 정말로 우연찮게 제가 당국에서 600곡을 항해로 600곡을 저희가 선별을 하고 찾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못 찾았던 것을 이거 하면서 찾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밑에 써있죠.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 이 노래는 주로 의열단에서 부르던 군가다. 이게 실제 의열단에서 있었던 신화균이라고 하는 분이 제공한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혁명가는 정말로 의열단 단원들이 실제 그 당시 불렀던 20년대 불렀던 노래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동시대로 국회의회 단결에 생사를 같이 하자. 어려운 박해와 압박에도 끝까지 불안 없이 우리들은 피 끓는 젊은이 혁명군의 선봉대 이런 앞서서 나서려고 하는 헌신과 희생정신 이런 것이 여기 정신에 들어있지 않을까 이 생각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100년 후에 다시 한번 대학로에서 우리가 다 재현했다는 게 굉장히 큰 소득이고 기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안상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는 아나키즘이라는 말 표현을 안 하면서도 실제로 그분처럼 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봤고 이 중에도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들이 몸으로 배어있고 상대에 대한 배려, 희생, 소통 그리고 무권위주의 이걸 실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오늘 제 짧은 저만의 절대 북커스트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모두 의열단원들을 생각하는 우리 21세기 의열단원들의 북커스트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싸우러 나가세 너살거든 독립군의 용사되고 나 죽으면 독립군의 홀령이 되니 동지여 너와 나의 소원 아니냐 빛내리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이거 어렵네요 노래가 좀. 근데 독립군 갈 때는 솔직하게 좀 힘차게 나가야죠. 홈이라도 잡아보자고요. 한번 거기 한번 나간다 한번 해보셔요. 손 흔들면서 시작 나가